안녕하세요, 황 감독입니다. 돌리고 그러면 심벌의 움직임 모르셔도 됩니다. 설정을 적용합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Start. 어도비 애니메이터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100%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기능들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풀 HD 사이즈인 1920에 1080으로 만듭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4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베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예전 형태인 클래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툴바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속성창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스테이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창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먼저 툴바의 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모 툴을 선택해서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메뉴의 사각형은 선택 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툴입니다. 두 번째 툴은 자유 변형 툴입니다. 돌리고, 느리고,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정비율이나 정해진 각도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각형은 드로잉 오브젝트의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브레이크 어파트 버튼을 눌러 드로잉 오브젝트의 상태를 꺼줍니다. 올가미 툴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다양한 도형의 모양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툴은 비트맵 이미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 툴은 면의 형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드로잉 버튼이 꺼져 있으면 겹쳐지는 부분이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오브젝트 드로잉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그려지는 모든 것은 오브젝트 드로잉 형태로 각각 묶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우개 툴입니다. 드로잉 오브젝트나 쉐이프 상태의 그림을 지웁니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툴을 꾹 누르면 여러가지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프로퍼티 창에서 여러가지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인 툴은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창에 여러가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필 툴은 라인의 속성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필 툴로 라인을 그렸을 때 부드럽게 보정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설정 옵션이 있고요.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을 누르시면 주요 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펜 툴은 변형 핸들이 있는 형태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 툴은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페인트 툴로도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툴은 원하는 색을 추출하는 데 씁니다. 손바닥 툴은 보여지는 스테이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돋보기 툴은 보여지는 스테이지를 크게 보거나 작게 보게 해줍니다.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퍼피 툴은 포인트를 추가하여 오브젝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심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 후 F8을 누르면 심벌로 등록하는 창이 나옵니다. 프로퍼티 창에도 심벌로 만들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심벌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심벌은 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심벌로 등록시켜줍니다. 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오브젝트를 만들고 심벌로 등록시켜줍니다. 아래부터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름을 넣어줍니다. 네모, 세모, 원의 심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볼의 종류는 무비 클립, 버튼, 그래픽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조건 그래픽 심볼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버튼 심볼은 애니메이션에서 전혀 쓰지 않습니다. 무비 클립 심볼은 효과를 넣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타임라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F5를 누르시면 앞쪽의 심볼로 프레임이 채워집니다. 맨 앞에 키프레임을 옮겨주게 되면 빈 프레임으로 변하게 되어 프레임이 보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간의 프레임에서 키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곳에서 심볼을 옮겨주고 중간 프레임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클래식 트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심볼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도큐멘트 세팅에 보시면 24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24프레임을 지나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F5를 눌러 프레임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프레임을 선택 후 F5를 누르시면 같은 프레임이 늘어납니다. F6을 누르시면 점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F7을 누르시면 비어있는 점으로 표시되는 빈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프레임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Shift F6을 누르시면 선택된 프레임의 상태를 지워줍니다.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Shift F5를 누르면 프레임이 지워집니다. 영역을 선택하시고 F5를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만큼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F6을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만큼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다시 Shift F6을 눌러 밀어버리고 F7을 누르시면 빈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픽 심볼의 세부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로 심볼을 만들어줍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심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F6을 눌러 키프레임 10개를 만들어줍니다. 각 키프레임에 순차적인 숫자를 입력해줍니다. 어니언 스캔을 켜시면 앞쪽과 뒤쪽 키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10의 위치를 9와 맞춰 주었습니다. 이 심볼 안에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의 키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C를 눌러 심볼 바깥으로 나옵니다. 선택 툴인 상태에서 스테이지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이 심볼은 1부터 10까지 바뀌는 모습을 가진 심볼이 되었습니다. 이 심볼은 1부터 10까지 간 후에 다시 처음에 1로 돌아갑니다. 10번째 프레임에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키프레임의 번호를 보시면 심볼 안에 10번째 프레임의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바깥에서 5번째 키프레임을 만들고 심볼 안에 들어가 보면 심볼 안에서 5번째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은 계속 루프되게 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한 번만 플레이되고 멈추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까지 가고 멈춰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한 프레임에 멈춰 있게 합니다. 심볼 안에서는 움직이지만 바깥에서는 멈춰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트위닝의 속도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모의 트위닝 구간을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100을 주시면 처음에 느리고 나중에 빨라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동그라미의 트위닝 구간을 선택하시고 100을 설정하시면 처음에 빠르고 나중에 느려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느려지는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현재 세모의 값은 0이고 등속도의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세모의 트위닝 구간을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이지 인 아웃을 선택 맨 위에 설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느리게 출발하고 나중에 느리게 도착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설정입니다. 쉐이프 트위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프레임에 세모 심볼을 두겠습니다. 30프레임에 가서 네모 심볼을 둡니다. 60프레임에 가서 원을 둡니다. 심볼을 모두 깨줍니다. 그러면 심볼 이전에 드로잉 오브젝트 상태가 됩니다. 심볼이 아닌 상태에서 트위닝을 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OK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트위닝이 적용되고 라이브러리에 임의대로 트윈이란 심볼이 등록됩니다.
라이브러리에 트윈 심볼이 생기면 제대로 작업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위닝을 꺼주고 다시 그림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심볼이 아닌 상태에서 쓰는 트윈은 쉐이프 트윈입니다. 쉐이프 트윈은 보시는 것처럼 모양과 색이 점점 변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물결 모양의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중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트랜스폼에서 버티칼을 선택하여 위아래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트위닝을 적용해주면 물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느 툴이 선택되어 있던 상관없이 손바닥 툴로 바뀝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느 툴이 선택되어 있던 상관없이 선택 툴로 바뀝니다.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돋보기 툴로 바뀝니다. 알트 키를 같이 누르면 마이너스 돋보기 툴로 바뀝니다. 이 조합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라인에 다가가면 라인 속성이 뜹니다. 코너에 다가가면 코너의 속성이 뜹니다. 라인 속성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 코너의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후의 동작은 수직 수평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일매일 조금씩만 다뤄보신다면 한 달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